AI 시대 내 자녀를 위한 교육은 자생력 -36 정서지능을 키워 자생력을 깊게 하라 14. 송인섭 교수. EQ 시대 감성이 메마른 아이들. 감성지수 EQ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찾으려고 하며 다양한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세계미래학 헤럴드 퓨처 서사이어티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들이 미래에는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될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미래를 연구하는 만큼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가 활발한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세계에서 EQ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는 습득한 지식 혹은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은 감소할 것이며 감성지수가 개인의 성공은 물론 기업과 사회 경제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내용도 다를 바 없다. 포럼은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능력 2022 능력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EQ와 관련된 능력이다. 분석적 사고와 혁신 능동적 학습과 학습 전략, 창의성, 독창성, 추진력 기술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비판적 사고와 분석 복잡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 감성지능 추론, 문제 해결과 추상화 시스템 분석과 평가 등이다. 미디어랩 미첼 레스닉 교수. 이 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EQ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사람과 기계의 공존이라는 과업 앞에서 EQ야말로 인간다움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감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전혀 감성적이지 못하다. 기계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SNS로 대화를 나누며 사람과 감정을 나눌 기회를 잃다 보니 미래를 이끌어야 할 아이들. 세대가 어른보다 더 감정 표현에 메말라 있다. 평생 유치원을 쓴 MIT 미디어랩 미첼 레스닉 교수는 감성이 발달해야 할 아이들이 점차 메말라가는 이유 중 하나로 점점 조기교육 훈련소가 되어가는 유치원의 교육 문화를 꼽았다. 유치원의 창시자 프리드리 프레벨이 처음 독일의 유치원을 열었을 때의 교육은 놀이 탐구 시간에 가까웠다. 당시의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형 교육이었는데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이에 교감형 교육 모델로 바꾸고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공작 도구를 주며 다양한 물건과 교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런 교육 방식이 경쟁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일반 학교처럼 시험과 경쟁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교감과 감성을 도외시하는 교육은 단순히 감정 결핍을 넘어서 창의성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그는 지적한다. 미첼 레스닉 평생 유치원. 감정 표현. 연구팀과 만난 영수와 민선이는 성향도 생활 패턴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감정 표현이 매우 서툴렀다. 민선이는 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여학생으로 의사를 꿈꿨다. 조용한 성격이라 평소 혼자 책 읽기를 좋아했고 워낙 성실해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단 한 번도 미룬 적이 없으며 친구들과도 싸우는 일이 없었다. 집에서도 모범생이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 여동생과도 거의 다투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민선이는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도 인간관계도 괜찮은 착한 아이였다. 하지만 민선이는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재미있는 행동을 해도 웃긴 말을 해도 잘 웃지 않았다. 동생이 자신의 일기장에 낙서를 해도 화내지 않았다. 이 아이에게는 감정이 없는 것일까? 정확히 말하면 민선이가 기쁘거나 화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느낄 수는 있으나 자제하는 것이다. 얼굴이 빨개지기 때문에 웃겨도 웃지 않고 화가 나도 화내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 부모님과 선생님은 민선이의 모습을 보고 의젓하고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민선이의 글을 보면서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였기에 내심 기대를 안고 글을 읽었는데 민선이의 독후감은 느낀 점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해 놓은 기사였다. 그래서마저 감정을 드러내지 않다니 부모님과 선생님은 그제야 아이의 감정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영수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영수는 민선이와 반대로 극단적인 감정 표현 때문에 우려되었던 아이다. 영수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정도가 조금 지나쳤다. 게임을 시작하면 몇 시간이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거나 동생이 게임을 방해하는 상황이 오면 감정을 폭발시켰다. 무작정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데 주변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학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수업 시간에 태도나 자세를 지적받으면 아이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똑바로 앉으라는 지적을 받으면 다른 애들은 혼내지 않으면서 왜 나만 미워해요? 라고 소리치며 학용품을 집어 던지고 화를 냈다.
또래 친구들은 그런 영수를 무서워했다. 그럼에도 영수의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었다.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는 말인데 하지만 시험 문제를 풀 때 욱하는 성격이 나타나곤 했다. 성격 때문에 종종 성급하게 문제를 풀어서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 못마땅한 상황이 오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과잉 행동으로 이어지는 영수, 민선이에 비해 영수의 문제는 좀 더 확실해 보였다. 두 아이에게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공부도 잘하고 학교나 집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민선이는 정서와 감정을 표현해야 할 상황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의젓하고 어른스러워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또래 친구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학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은 끊임없이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고 교류하며 성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당연히 학업 성취도도 떨어질 것이다. 이는 곧 자생력의 저하와 직결된다. 영수의 경우는 게임에 발휘한 고도의 집중력이 수업 시간에도 적용되어 성적에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한번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는 행동을 벌였다. 물론 화가 날 때 자신의 상태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전후 상황을 따져보지 않고 자신을 미워해서 혼을 낸다는 식의 비합리적 사고로 화를 낸다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도 자녀의 충동적인 성향은 꼼꼼히 내용을 살피기보다 성급하게 다가서게 할 확률이 크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생활은 모든 형태로 진행되는 일이 많은데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다가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학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아무리 타고난 집중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위의 예에서 영수와 민선이와 같은 사례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실제 학업 성적의 저하와 같은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교육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감정적 컨트롤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위의 두 아이의 이야기는 정서와 감정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한 사람의 자존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자녀가 정서지능을 키워 자생력을 깊게 하기를 바란다. 자녀의 감성적 창의력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정서지능을 키워 자생력의 뿌리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감성적 창의력인 자생력을 위한 E-CLIPM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은 바로 AI 시대의 자생력을 교육하는 출발이며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힘이다. AI 시대 내 자녀를 위한 교육은 자생력 -38 감성적 창의력 내 자녀에게 교육하기.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항시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핵심에 있다. 자, 그러면 그 인간이 갖는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왔나? 그 힘을 만드는 원천적인 근원은 교육으로부터 온다.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다. AI 시대의 교육의 본질은 바로 내 자녀의 자생력을 형성하는 일이다. 내 자녀를 위해 E-CLIPM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을 통한 자생력 교육이 필요하다. E-CLIP를 통하여 내 아이의 감성적 창의력 교육을 하자. 정서지능을 키워 자생력을 깊게 하라. 툭하면 화내는 아이를 바꾼 정서주도. 민선이의 경우에서 보았듯 정서를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과정만으로도 EQ 자생력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영수의 경우는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서 자생력을 더 증진시켜야 했다. 그래서 EQ 자생력 프로그램 중 정서주도와 정서 촉진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아이가 지닌 분노의 수준을 점검했다. 결과는 30점 만점에 27점,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다. 분노 수준 점검하기는 검사지에 쓰인 10개의 문항에 그 정도를 표시하는데 주로 화를 낼 때의 감정 상태나 화를 내는 강도, 지속시간 등을 체크한다. 점수가 나오면 분노 온도계로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본인의 분노 정도를 알 수 있다. 영수의 분노 온도계. 영수는 분노 수준을 점검하고는 자신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며 신기해하면서도 막상 온도계가 끝까지 채워지자 부끄러워했다. 이어서 정서를 주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갔다. 정서를 주도하기 위해 선택한 활동은 영수를 힘들게 하는 분노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아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우리는 분노의 원인을 찾기 위해 나를 화나게 하는 것,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화났던 일,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쓰게 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화를 내고 난 다음 마음은 어땠는가?
주변 사람들이 내가 화난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를 적게 했다. 엄마, 선생님, 동생, 제멋대로 재부팅되는 컴퓨터. 이것이 영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들이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화났던 일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똑바로 앉아라라고 지적받은 일이었다. 이 일에 왜 화가 났을까? 다른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자신만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화가 났을 때 아이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영수는 공격적으로 반응했다고 적었다. 화를 내게 한 선생님에게 왜 자신만 미워하는지 따지고 책상 위에 물건을 집어 던졌다. 선생님은 자신의 질문에 성장기의 자세가 나쁘면 척추에 무리가 가니까 지적했다라고 답해주었다고 한다. 적어놓은 글을 읽은 뒤 아이에게 물었다. 선생님이 지적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 그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니? 죄송한 마음이 들긴 했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친구들 앞에서 더 창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났고 혼이 난 이유에 수긍하면서도 친구들 앞이라 인정할 수 없었다는 반응을 통해 영수는 생각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활동. 우리는 분노의 원인을 파악한 뒤 분노 다스리기 활동으로 이어갔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을 배우고 습관화해주는 활동이다. 영수에게 가장 최근에 경험한 선생님에게 지적받고 화를 냈던 일을 떠올리고 마음을 다스려보라고 제안했다. 그 상황이 다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 묻자 아이는 3가지를 생각해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수업 시간에 교실을 나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그 외에도 심호흡과 괜찮다고 말하기, 명상하기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한 걸음 나아가 3가지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분노 다스리기에 이어 생각 다스리기 활동으로 넘어갔다. 생각 다스리기는 화를 내기 전 단계로 돌아갔을 때를 상상하며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이다. 영수는 선생님께 지적받은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행동과 말을 고치고 싶다고 했다. 자신을 지적한 선생님을 향해 화를 내기보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고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을 때 엄마나 동생을 무조건 의심하기보다 컴퓨터가 자꾸 꺼져요. AS를 받아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분노 다스리기는 화가 난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생각 다스리기는 화가 났을 때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화가 난 상황을 조리 있게 정리해 진정 효과를 준다. 정서를 촉진하기. EQ 자생력 증진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은 정서를 촉진시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불어 도전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EQ 자생력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책임감 증진하기, 도전 의식 갖기가 그 일환이다. 책임감 증진하기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임무가 요구되는지 파악하여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영수 역시 이 활동을 진행했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불편한 존재, 두려운 존재였던 영수는 이를 통해 본인 스스로 책임감 있는 역할자이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전에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책상 위에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애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는 먼저 다가가고 화도 내지 않고 화가 나도 심호흡 5번 하고 화를 가라앉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컴퓨터 게임도 하루 1시간씩만 계획을 세워서 할래요. 좋은 오빠, 좋은 아들이 되고 싶어요.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도전의식 갖기로 이어가 보았다. 도전의식 갖기는 본인에게 도전할 만하다고 느끼는 것을 정리해보는 활동이다. 설령 그 도전이 현재는 인기 없고 가능성이 그다지 보이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영수는 그저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에서 도전 의식 갖기 활동으로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과정을 더 세분화하여 생각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게임 시나리오 작가에 도전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 이유를 묻자 꽤 구체적인 답을 내놓았다. 무작정 하는 게임보다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 더 재미있거든요. 이겼다고 무조건 레벨업 되기보다는 스토리에 의해 진행되면 게임하는 맛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 시나리오 작가에 도전하고 싶어요. 아이는 여러 활동을 하면서 빌 게이츠 일화를 담은 책을 읽었는데 아마도 남들보다 빨리 예측하고 행동으로 옮긴 빌 게이츠의 실행력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자신에게도 적용한 것 같았다. 영수는 EQ 자생력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었다. 마지막 정서 촉진 활동에서 자신의 별칭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별칭 바꾸기는 EQ 자생력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진행한 나의 별칭 만들기의 최종 점검이다. 영수는 처음에 자신의 감정 스티커를 고를 때 화난 표정을 고르더니 성난이라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정서를 주도하게 되면서 웃는 표정의 스티커를 골라 활짝이라고 별칭을 바꾸었다.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했는데 영수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다.
앞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활짝 웃을 거예요. 더 이상 친구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래요.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영수나 민선이 모두 EQ 자생력 프로그램으로 몰라보게 바뀌었다. 자신의 정서를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인식하게 되었고 관계의 정서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 또한 정서지능으로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소속된 집단 속에서 책임감을 느끼며 새로운 도전 의식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부모님은 성적이나 지능지수 못지않게 내 자녀의 자기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다스리는 정서 능력의 중요성을 가정의 상호작용에서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정서 능력은 학업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녀의 정서지능을 키워 자생력을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정서지능을 드높여 자생력의 뿌리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감성적 창의력인 자생력을 위한 E-CLIPM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은 바로 AI 시대의 자생력을 교육하는 출발이며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힘이다.